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9.11 테러 21주기 추모식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국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묻어기로 요청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11월 중간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소아마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뉴욕시 공립교회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운동선수와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폐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I like to share information as both a doctor and a mom. What we understand of the illness has changed so much with time, and as parents, it's been so hard to keep up with all this information. My name is Edith Bracho Sanchez. I am a pediatrician and a new mom. I have a 9-month-old at home, and I work here in beautiful New York City. Given what I know as a pediatrician and a mom right now about how serious COVID-19 can be in kids, I need to protect my baby. For me, that means vaccinating him against COVID-19. And anyone who asks me what they should do, I always tell them, I don't even hesitate, vaccinate your child. I'm a pediatrician and I'm a new mama, and I am getting my baby vaccinated against COVID-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9.11 테러 21주기 추모식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테러 공격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9.11의 가장 큰 교훈은 국가적 단결이며 오늘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미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그라운드 지로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등이 참석했으며 2,977명 모든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특히 어제 추모 행사에서는 테러가 감행됐던 시간 오전 8시 46분과 9시 3분, 9시 37분, 그리고 10시 3분 등에 맞춰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국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묻어기로 요청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11월 중간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20여 개 주와 카운티 선관위 직원들이 최근 전례 없이 많은 양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소 선정,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등 중간 선거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에 수백 건의 비슷한 정보 공개 요청이 빗발쳐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위스콘신주 선관위는 34종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단 하루 만에 수백 건의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선거 업무를 방해하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실제 정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에 혼란을 일으켜 미국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이후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 공격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수백 명의 직원이 그만두기도 했으며 이번에 접수된 다수 정보 공개 요청에도 선관위와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가 소아마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9일 소아마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후 2개월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소아마비 백신 미접종자에게 즉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료진 외에 응급의료 종사자, 약사 등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백신 접종 인력도 대폭 확대합니다.
뉴욕주의 이 같은 조치는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설리범 카운티에 이어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의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이 바이러스가 뉴욕주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뉴욕시 5세 미만 영유아 중 소아마비의 예방접종을 3회까지 마친 비율은 86.2%로 집계돼 미접종 14%가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율이 6.6%, 뉴욕시는 5.2%, 롱아일랜드는 6.5%를 기록했고 퀸즐은 5.7%, 나소 카운티는 6.5%로 조사됐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뉴욕시 공립교회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운동선수와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폐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공립학교 운동선수와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고사항이나 운동선수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 등 코로나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은 스포츠 경기와 마칭밴드, 치어리딩 등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과외활동 등에 참여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뉴욕시 교육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 폐지를 촉구하며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아시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렐리 시의원은 해당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뉴욕시 관계자들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됐던 반이민 정책인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알레칸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는 12월 23일부터 2019년 제정된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 대중교통 바우처 등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생활보조금, SSI 등 직접적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로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던 일부 이민자들의 걱정이 사라지고 정상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일자가 1년 이상 앞당겨졌으나 비성직자 종교이민 수속은 중단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보다 12개월 3주가 빨라졌고 영주권 접수 일자는 9월 8일로 사실상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지난 6월 갑자기 3년 1개월 후퇴한 뒤 9월까지 그 상태로 동결됐고 새 회계연도인 10월이 되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대로 상당 기간 빨라졌으나 아직도 취업이민 다른 순위가 오픈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늦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10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영주권 승인 일자가 처리 불능 상태로 고지돼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승인 절차가 중단됩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인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가 영주권 승인 일자가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으며 영주권 접수 일자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회계연도에서도 가족이민은 사실상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나 형제자매는 최소한 접수에서 승인까지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유가와 항공료 등이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나 완화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지난달 말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3.84달러로 지난 7월 말 4.22달러보다 9% 하락했다고 밝혔으며 국내선 평균 항공요금도 지난달 말 277달러로 7월 말 312달러보다 11% 내렸습니다. 또 지난달 호텔 숙박요금도 7월보다 4.6% 하락했고 중고차 가격 역시 한 달 전보다 1.2%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550만 채의 임대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아파트먼트 리스트도
렌트비가 이미 정점을 지나 8월부터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달 식료품 가격만 7월보다 1.6%, 1년 전보다 13.4% 오르는 등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뚜렷하지만 오는 20일과 21일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0.75%포인트 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안보 위협 등을 조사하는 정부 당국이 최근 6년간 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한국 기업 투자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전체 해외 투자의 4%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케이스의 15%를 차지해 해외 투자국 중 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이 국가안보상 위협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 조건 수정이나 인수불가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외국 기업 투자액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조사 건수를 지수화한 결과 중국이 3.73으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가 2.57, 한국이 1.87, 일본이 1.39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독일과 캐나다는 지수가 0.5 남짓으로 나타났고 영국과 스위스는 0.3, 아일랜드는 0.19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경쟁 상대로 보고 강력한 견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투자액이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조사 건수는 전체의 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총기 규제론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총기 탄약 판매상에 대한 상품 분류 코드를 신설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상품 분류 코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업종별로 세밀하게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설된 상품 코드를 활용하면 신용카드사가 특정 총기상의 판매량 변화나 구매자의 이상 구매 행위를 즉각 포착할 수 있게 되며 이런 데이터를 바로 보안 수사당국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하기 전 한 남성은 총기상에서 신용카드로 총기 탄약 등의 26,000달러를 결제했으며 이 총기로 49명이 목숨을 잃었고 7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이상 구매 행위가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면 사고를 방지하고 희생자 발생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총기 규제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총기상에 별도 코드가 없어 카드사로서는 이상 구매 정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으며 지금까지 총기 구매 기록은 모두 기타 소매상이나 스포츠 상품점 구매로 분류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비자카드는 새로운 코드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일부 신용카드사는 아예 총기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총기 구매 대다수에는 현금이 사용된다고 가디언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드 도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영국 가디언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주요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스태프 부분에서는 이미 4개 상을 받았는데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인 오징어 게임이 언어 장벽을 깨고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같은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내일 에미상 시상식이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극장 앞입니다. 올해로 74회를 맞는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무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에 이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또 한 번 세계 무대에 도전에 나섭니다. 드라마가 나온 지 벌써 1년. 시즌2를 기다리는 팬들의 성원은 여전합니다. It was not copying anything. It was kind of original script. It revealed a lot of human psychology, human behavior, and I think it's definitely worth of all the. 앞서 LA시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해 드라마가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장 뜨겁게 화합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이유미 씨가 게스트상을 받는 등 이미 스태프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내일 주요상 시상식에선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에미상에서 한국 배우가 주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최초로 언어 장벽을 깨고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거머쥘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타게 된다면 좋겠지만 못 타게 된다고 해도 워낙 좋은 작품들이 타는 거라 뭐 그렇게까지 속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시상식에선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 정호연 씨가 시상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K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스페인 출신의 19세 신예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한국이 13년 만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등극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저스턴 파이크에서 미국 프로야구팀에서 투수로 활동하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37세 앤소니 바바로가 9.11 테러 추모식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 역주행하는 차량에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소방차 2대가 충돌해 소방관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해변에서 7살, 4살, 생후 3개월 등 어린이 3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어머니가 이들을 물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쯤 퀸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108가 출구 부근에서 46세 남성이 운전 중 시비를 벌이다 다른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뉴욕시 인구의 약 5%가 넘는 46만 명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1954년 처음으로 신장 이식을 성공시킨 이후 68년 만인 지난 9일 장기 이식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